제가 예. 그 한 번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시군요. 예. 그래서 마침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55년째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제 전공이 한국 현대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 최규와 윤보선을 빼고는 11명에 대해서는 다 제가 책을 한 권씩 쓴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대통령 될 지금 통계적 가능성으로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만나자고 하니까 좋은 기회죠. 그리고 역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한 3시간 좀 하면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글로서 알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또 직접적인 이 만남이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는 것은 어떤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일단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쾌활하고 경쾌하게 보이더라고요.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한자 이름이 이슬제자 밝을 명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요.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하고 미워할 어떤 일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미워한 일이 없다는 그 어떤 성격적 측면이 형성된 건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날. 저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fate, 운명인데 흔히 성격이 운명이라고 있잖아요. 이 높게 올라간 분들 보면은 그런 운명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타고났다고 봅니다. 그럼 운명적 낙관론자 비슷한 건가요? 보시기에? 낙천론자라고 봅니다. 낙천론자. 과거의 어떤 그 면대면으로 보시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간접적으로 그분의 말과 정책 이런 걸 보고 기사를 쓰고 또 말로 하고 했는데 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죠. 그때 비판적이셨던 생각이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 사실은 바뀔 리가 없고 다만 느낌은 많은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고 특히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그건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대통령 제가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되면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쓰지 말고 헌법 대통령은 링컨의 말대로 헌법의 눈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 아니면 국민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우려했던 건 있습니다. 만나면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게 이게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입니다. 저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인지 뭐 약속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개헌 문제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청와대로는 들어가는데 그 뒤에 추진하려면 이게 수도 이전이니까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하면은 반드시 반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럼 거기에 초기에 그 규정한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다 하는 걸로 봐서 청와대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세종시로 이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른바 어떤 아까 상식파와 어떤 반헌법파 뭐 이렇게 그 반헌법파에 속한 많은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왜 이렇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속내에는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나셨을 때 느낌은? 그 부분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은 이 검찰의 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전면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 이외에
굳이 만들어 가지고 예. 뒷조사를 해 가지고 예. 누구를 괴롭히고 또는 예. 이념적 잣대를 딱 깔라 가지고 뭐 보수는 쓸어버리겠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예. 그거는 아주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첫 시작이 적폐 수사 여기서부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만나보신 다음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예. 적폐 수사식의 보복 수사는 하지도 않을 거고 아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헌법 유린이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야 물론 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뭐 그건 뭐 다른 문제죠, 완전히. 아,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역시. 예. 그러나 어떤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만나보시니까. 보통 보복 수사를 하면 이런 거죠. 사잡아서 이렇게 잡아 넣는 거 있잖아요. 예. 사잡아서 잡아 넣는 거. 그럼 그 억울한 사람 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없는 걸 막 캐내 가지고 예. 또는 이상한 법리를 적용하는 예. 거. 난 그건 안 할 거로 봅니다. 예.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적 어떤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대표님은.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유력하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된다면 뭘 가장 크게 하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만약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합이죠. 예. 대통합.